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서울디지털대학교 K목 줌 특강 공익탐정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시민의 눈 2025년 10월 22일 여기는 서울디지털대학교 2층 소회실 네, 탐정학과장 최순호 교수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말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황금 같은 시간에 탐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말씀 올린 대로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K목센터에서 이 공익탐정 사회 정의를 지키는 시민의 눈이라는 주제 하에 여러분과 함께 시민으로서, 그 다음에 이 국가의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왜 우리가 국립탐정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함께 2시간 동안 재밌게 우리 여러분께 이 소중한 시간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눈이, 무섭네요. 무섭기도 하고, 좀 가정스럽기도 하고, 이게 정의를 깨우는 이 시민의 눈입니다. 이 시민의 눈이. 정말 우리 공익탐정의 눈으로, 어, 보는데요. 이 공익탐정의 역할이 뭔지, 이 보시바 바와 같이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숨어 있는 불의를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정의를 지켜야 할 때입니다.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정의로운 이 시민의 눈으로 일상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용기 있는 첫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금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장 최순호 교수이고요. 미국 캐롤라인 유니버시티에서 경영학 박사,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경찰학 박사를 마쳤습니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서 있는데요. 저 오른쪽은 제가 경찰 간부 후보생 43기 1994년도에 첫 경찰에 임관을 해서 거의 30년 동안 경찰직에 있었습니다. 총경으로 퇴임을 했고요. 총경은 여기 계급장이 4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찰서장급 직급이고요. 여기는 저의 현재 모습입니다.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탐정 옷을 홍콩에서 직구로 구입해가지고 코스튬도 붙이고 이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경찰과 탐정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이따 설명 다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경찰청 외사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습니다. 이제 군대를 카투사를 나왔던지 좀 외사 업무를 좀 많이 했고요. 그 밖에도 뭐 서울경찰청에서 오래 근무를 했습니다. 중랑서, 도봉서, 용산서, 광진서, 송동서 해서 했고요. 그리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이 신인경찰관들을 상대로 또 3년 동안 정보보안학과장 외사 수업을 했습니다. 외사 담당 과목을 했었고요. 또 능력이 부족함에도 또 한 15년 전에 또 대통령실의 국가기관실, 지금 국가안보실이죠. 정보분석 행정관으로 2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동국대 법무대학원 탐정전공 대우교수로 있고요. 수원대 공공정책대학원 역시 탐정전공 개공교수로도 있습니다. 현재는 탐정학과장 하면서 국내 최대 공익탐정단인 K탐정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상표권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총동문회 졸업생들과 현 재학생들과 함께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우리 탐정의 길로서 저 역시 힘을 보태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는 저 소중한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찾는 시민의 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진실 발견을 위한 어떤 시민의 애리한 관찰력과 정확한 팩트 체크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시민의 눈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허위 정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사회 문제가 간단합니까? 아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심층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AI 뭐 디지털 또 선도국이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국방력 전 세계 5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군대하고 우리나라하고 붙으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국가 방위력을 갖고 있고 또 경제력으로도 세계 10위 국가. 아, 이러다 보니까 이 사기 공화국이라는 너무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하도 사기 사건이 많아서 사기 방지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너무 또 범죄 한가해져 가지고 특별법 만든다는 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머리가 좋아야 사기를 치거든요. 아, 이거 사람을 기만하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나중에 치료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네, 제가 용산경찰서 근무할 때 그 한강에서 많이 건졌습니다. 물속에 계신 분들. 예, OECD 자살 최고의 이 자살률이 높은 대한민국. 자, 이게 이런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데 이게 국가 공권력만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가 아니라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서 정의로 사회 구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능동적인 감시로. 그래서 나온 게 이 시민 탐정의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 탐정들은요, 우리 시민 탐정들은 예리한 관찰력, 미세 단서도 포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확한 팩트 체크,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불의에 맞서는 어떤 신념, 그리고 우리 같이 함께 살아간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와 대한민국 사회에서 소통과 협력, 이 정보 공유가 그리고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그 특강 개요는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무엇을 배울 것인가? 첫째, 교수님, 탐정 잘 모르겠어요. 탐정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죠. 현대사회에서 탐정이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탐정이 있으니까 그다음 공익탐정이 나와야 되겠죠. 공익탐정의 개념, 즉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새 역할입니다. 아, 그러면 열정페이하라고 내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아닙니다. 국가에서요. 천문학적 숫자에 포상금을 줍니다. 근데 모릅니다, 사람들은. 저도 경찰 했을 때 몰랐어요. 몰랐어요. 예,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리고, 치료 중에 가장 좋은 치료는 무슨 치료가 있을까요? 뭐, 심리치료, 뭐, 무슨 치료, 물리치료 많이 있는데요. 예, 우리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치료가 제일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요 금융치료되는 포상금, 아, 궁금하죠. 그러니까 나가시면 안 돼요. 돈 얘기할 때 아주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공연 활동 가이드를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공부해야지. 진로를 탐색하면서 탐정학의 미래와 교육 기회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자, 제1부 탐정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과연 탐정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그리고 탐정이 영화 속 허구가 아닌 현실 속 탐정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이분이, 문을 닫으시네요. 안 돼, 안 돼, 들어가야 돼. 아이고, 문 닫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문 닫기 전에 빨리 들어가시죠. 자, 들어왔습니다. 자, 탐정의 정의. 자, 저는요, 탐정이 뭐예요? 라면, 10글자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 약간 긴데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 선생님은 무슨 업이에요? 의료 서비스. 우리가 뭐, 전세나 또 방부하거나 뭐 할 때,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사 가잖아요. 무슨 서비스예요? 중개 서비스. 자, 우리가 뭐 억울해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소송 어떻게 돼요? 무슨 서비스? 법률 서비스. 아, 머리가 긴데 오늘 미장 가야 돼. 그 무슨 서비스? 미용 서비스. 응? 그리고 뭐 세무사 세무 서비스. 예? 그 애완견 서비스. 관리 서비스. 서비스 아닌 거 듣겠습니까? 자, 우리 탐정은요, 조사 서비스입니다. 근데 조사라고 하는 게 너무 넓어요. 그죠? 그런데 앞에 이 4글자를 붙였어요. 제가요.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 영화 달리 현대탐정은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실 확인을 돕는 조사 전문가이십니다. 이해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의료 서비스,
변호사 선생님의 변호 서비스, 탐정의 조사 서비스. 자, 그런데 그냥 조사가 아니라 해결을 해주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사 서비스업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정확한 사실 조사, 정보 수집으로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요. 또 개인이라든가 기업 의뢰를 폭넓게 다룹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사람만 있나요? 우리 단체, 우리 협회, 우리 회사, 우리 우리 국가.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공익탐정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포커스가 공익이다 보니까 이 골치 아픈 이 복잡한 문제를 누구의 문제냐면 국가와 사회의 문제. 요거를 해결해 주는 게 탐정입니다. 뭐 탐정이 국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줘? 뭐 공익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공익탐정이고요. 내 거 해줘. 우리 회사 거 해줘. 우리 협회 거 해줘. 우리 단체 거 해줘. 우리 서클 거 해줘. 우리 회사 거 해줘. 요거는 변호사처럼 의뢰를 받기 때문에 영리 탐정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아무튼 이 문제 해결을 하고 권리를 보호를 지원하는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업이다. 수집된 정보로 의뢰인께서 피해를 명확히 파악하고요. 법적 권리 실현을 위한 증거 확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해결이니까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라고 제가 최순호 교수가 탐정을 정의를 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법적 지위가 있어요. 탐정도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탐정이 불법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이에요. 탐정은요, 대한민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전문 자유영업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탐정입니다. 뭐 셜록 홈즈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이라고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강의 끝나고 세무서 토요일에 안 되겠구나. 월요일 날 세무서 가서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저 사업자 등록하러 왔는데요. 무슨 사업자 등록? 뭐 요식업이요? 뭐 일반 음식점은 뭐 휴게소 뭐 굉장히 직업이 뭐 수천 가지 수만 가지죠. 아 저는요 탐정이 조사 서비스업으로 왔어요. 그래요? 적으세요. 그리고 어디 사실 건데요? 사업자 등록증 중개하고 제출하면 벌써 내가 거의 한 10분 만에 탐정이 돼버려요. 지금 그런다니까요? 이게 자유영업직이에요. 여러분 지금 음식점 하고 싶다고 일반 음식점. 그러면은 구청에 등록하고 바로 사업자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개사가 공인중개사예요. 사업자 등록하러 세무서를 가면 세무서에서 구청에 등록증 가져오세요. 그럴 겁니다. 뭐 구청에 등록을 하면 시험 합격증 가져오세요. 그럴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국가에서 관리를 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련된 근거법이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법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전문직 자격증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탐정법이 없어요. 없으니까 자유직이야. 옛날에 공인중개사법 있기 전에 복덕방이라고 있었어 복덕방. 근데 복덕방이 아무나 하는 거야 지금. 전문 자유영업직이에요 복덕방. 부동산 중개가 이 거래 질서가 확립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말 손해배상까지 다 책임져주고 해야 될 거고 하지 말을 걸 엄격히 규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법으로 규정해야 된다. 그게 공인중개사법. 복덕방이 없어지고 공인중개사법인데 아직 우리 탐정법이 없어요. 없어서 전문 자유 영업직이에요. 그런데 여기 교수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잖아요. 요거는요 탐정 명칭을 옛날에는 탐정이라고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률에 명시된 업무 범위 내에 활동할 수 있고 윤리 규정인 준법 준수 의무를 규정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탐정이라는 게 법률에 근거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모법을 만들어야 돼. 모법. 어머니법이죠. 그래서 그게 공인탐정업법입니다. 아직은 이제 좀 안 됐고요. 아무튼 탐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요. 객관적 팩트 체크, 사실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 추론에 의해서 그냥 나만의 추측이나 공상 상상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팩트를 찾는 겁니다.
이 팩트를 통해서 의뢰인을 위한 사실조사, 법적 효력 있는 증거 수집,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제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영화 속 탐정하고 현실 탐정 한번 볼게요. 아, 여러분, 이 배우 이름이 뭐죠? 네? 컴퍼벤치 컴버배치? 베네딕트 예, 컴버배치 베네딕트라고 합니다. 여기로 왓슨이네요. 셜록 홈즈. 예. 네, 혀가 잘 안 들어가네요. 아, 영화 속 우리 탐정들 보면요. 카체식, 자동차를 막 추적하고, 막 극적인 범인을 체포하고, 화려한 추리한 다음에 직권에서 막, 법무시도 하고, 막 그런 조사도 하고, 막 단독 해결을 하는 뭐 히어로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현실 속 탐정은 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할 때 이 사실 팩트체크 열심히 지금 탐정께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법적 테두리 내에서 문서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의뢰인 및 전문가와 협업을 해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수행하는 업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틀려요. 이런 거하고. 물론 이런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법적 테두리 내에서 사실 체크, 팩트 체크, 증거 수집. 정확한 사실 확인을 수행한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앞에서 의사님은 의료 서비스업이라고 했는데, 저도요, 이 탐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탐정도 의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사다. 왜 의사일까요? 자, 사람은요, 우리 인간은요, 아픈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가 아플까요? 어디가 아플까요? 그렇죠. 몸이 아파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어디가 아파? 골치가 아파. 골치가 아파. 우리 선생님, 지금 친구한테 1억 빌려줬는데 친구 연락도 안 다면 몸이 아플까요? 골치가 아플까요? 골치가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참, 몸이 아프면 여기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허리 아파. 골치가 아프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까 몸이 아픈 걸 내가 아프게 통증을 내가 자가 치료할 수 있어요. 자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의사는요, 신체적인 physically 건강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 서비스를 하는 전문가세요. 그러면 우리 탐정은요,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 골치가 아픈 거, 마음의 평화와 해결책을 찾아주는 치료해주는 조사 서비스입니다. 이해 가셨죠? 우리도 의사다. 우리 탐정도 의사다. 왜? 골치 아픈 걸 해결해 주니까. 우리 닥터님들은, 의사님들은 몸이 아픈 걸 치료를 통해서 고통을 해결해 주니까. 남이 맞죠? 딱딱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몸이 아프시면 진짜 허리가 아파 죽겠어요,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자, 공짜인 보건소로 가실래요? 용하다란 돈 주고라도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병원이요. 공짜 보건소 안 가요. 왜 병원에 가실까요? 왜 병원에 가실까요? 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없다 보건소는 왠지 돈을 줬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그 서비스를 받을 만한 대가를 치른 거죠. 뭐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어때요? 막 물어보고 막 친절하게 해주죠. 불친절하면 다른 병원 가버려요. 그럼 병원 망합니다. 친절하게 할 수 없고 제가 아픈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나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비싸다고 하면 돈을 지불하죠. 내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데 저기 선생님 돈이 없어요. 100만 원어치만 수술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조건 수술해 주세요. 무조건 살리세요.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 탐정도 똑같습니다. 자, 골치가 아파. 어? 이 병원에 가는데 골치가 아파. 자, 한번 볼까요? 경찰서 간다고 그래. 친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줬는데 골치가 아프죠? 자, 형사과 가서 사기로 고소장을 냈어요. 그런데 돈을 잘 찾아주는 채권 추심에 최적화된 탐정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잖아.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한테 수임료를 주는 것처럼 의뢰를 하고 A부터 Z까지 속마음 다 얘기하고 우리 의사 선생님도 A부터 Z까지 얘기해야 정확한 병 진단을 하잖아요. 우리도 의사니까 A부터 Z까지 관계라든가 연락처는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줘서
자, 의사 선생님이 비밀 유지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인 개인정보에 대한 병에 대한 진료라든가 함부로 발설을 합니까? 안 되죠. 탐정은 더욱더 골치 아픈 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탐정은 비밀로 시작해서 비밀로 끝난다. 세계 여러 국가에 탐정법이 있는데 가장 무섭게 처벌하는 법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입니다. 무조건 비밀입니다. 만약에 발사를 하게 되면 탐정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법이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법을 만들자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법 집행을 하지만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 옆에 계시니까 소매치기 당했어요. 어, 현찰 500만 원 있는데. 그래서 일일이 신고하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서 일일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소매치기 당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내 목적이 뭘까요? 이 소매치기 하는 놈 얘를 처벌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면 내 가방 찾는 게 목적이야? 가방 찾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경찰은요, 가방 찾는 게 목적이 아니고 소매치기 잡아갖고 법 집행해서 깜빵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이 틀려요. 그렇지만 탐정한테 의뢰를 하면 탐정은 가방 찾는 게 목적일까요? 예름 찾는 게. 의뢰인에 의한 포드 의뢰인, 바이더 의뢰인, 어브 더 의뢰인. 포드 피포 바이더 이거 링컨 대통령 얘기는 똑같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의뢰인을 위한 피해 구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해결사적 조사 서비스이기 때문에 CCTV 같이 가보고 CCTV 관람은 정보 주체인 피해자 본인께서 구청 CCTV 관제센터에 의뢰하시고 이거 잘 모르시잖아요. 다 알려주고 만약에 녹화해서 가져오면 마스킹해서 줍니다. 같이 연구하죠. 계속 추적합니다. 이거 경찰 해줘요? 안 해. 보건소 의사. 의사. 예, 그리고 선생님 사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 이거 뭐, 아우, 그리고 나 내일부터 휴가야. 일주일 동안 찾지도 마. 연락 안 닿아요. 그 탐정의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24시간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맞춤형 조사 서비스업을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전문적 맞춤형 민간 조사 서비스업입니다. 그런데 그 탐정이 누구냐? 내가 30년 동안 경찰에 있으면서 예를 들어 소매치기범을 많이 잡는 베테랑 형사 출신이요. 이거는 현직 경찰보다 더 뛰어나시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탐정을 하십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내가 강의를 잘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교수님. 변호사는 뭐예요? 변호사하고 탐정은 무슨 관계인가요? 저는요, 변호사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리사라고 얘기합니다, 요리사.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전문 표현으로 소송 진행 전문가다. 자, 여러분, 요리사가 맛있는 요리를 여러분들 점심 오늘 뭐 드셨어요? 짬뽕, 짜장, 비빔밥, 볶음밥? 많이 맛있게 드셨죠? 자, 내가 횟집에 가서, 아니, 돼지갈비를 먹는데 썩은 고기가 와가지고 아무리 내가 돼지갈비를 잘하고 양념을 잘 만드는 요리사를 할지라도 썩은 고기 가지고 하면 돼지갈비 맛있습니까? 못 먹죠. 내가 호텔의 5성급 요리사라고 하더라도 미쉐랑 셰프 프랑스에서 세계적인 셰프라고 하더라도 썩은 고기, 썩은 맛도 없는 시들시들한 야채 가지고 요리를 한다. 그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래서 변호사님들은 증거 가치가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거를 요리사가 소송 법정에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판사님이 뭐예요? 판사님이 판사. 그렇죠.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드셔보시고 오 진짜 맛있네. 재방문 의사 있어. 땅땅땅 승소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가 소송 진행 전문가 요리사인 변호사는 맛있는 식재료가 와야 완벽한 요리가 나오고 승소함으로써 수입률이 올라가. 그쵸?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자료 수집 전문가, 증거가 높은 여러분
자연산 광어는요, 아무 횟집에다 줘도 맛있어요. 자연산 광어는. 그런데 이 상한 물고기 가지고 아무리 인류 횟집에다 갖다 줘도 맛있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맛있는 식재료를 저기 요리를 하고 싶은데 식재료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들이 의뢰를 받으면 탐정을 찾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수집해 줄 수 있는. 이 식재료 가져와야 내가 요리를 할 수 있는데. 이름 갖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과 탐정법인은요, 이 비행기의 양날개입니다. 왼쪽 날개에 변호사, 오른쪽 날개 탐정사. 이렇게 해야 승소하지. 교수님, 경찰하고 기자하고 탐정하고 궁금해요. 네, 설명드릴게요. 똑같아요. 똑같아. 자, 경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그 사실 확인을 형사소송법의 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법적인 용어로. 그런데 사실 찾는 건 똑같아요. 실제적 진실 발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 경찰은 사실 확인해서 법질서가 목적이야. 소매치기에서 찾아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도둑놈 잡아 소매치기범 자식 잡아갖고 깜빵에 넣는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 확인하는 자체를 수사라고 합니다. 저는 어려운 표현으로 계란이라고 부릅니다. 계란. 유식한 표현으로. 자, 우리 비슷하게 사실 확인 팩트 체크하는 사실만을 보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기자님들이 계세요. 목적이 달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상을 파악하고 언론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해석원들이에요.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렇죠? 그거를 기자들은 취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표현하기 쉽게 이걸 달걀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예. 경찰의 수사는 계란이고 기자의 취재는 달걀입니다. 그러면 탐정은 뭐라고 할까요? 똑같아요. 사실 확인하는 거 똑같아요. 경찰은 수사라고 그러고 계란이라고 그러고 기자는 취재라고 달걀. 저는요. 탐정은 조사라고 그러고 이거를 조금 더 풀어쓰기 쉽게 닭의 알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뢰인의 피해 구조와 권리 주장 실현을 위한 사실 확인 자료, 이 수집 서비스,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처럼 의뢰 비용의 경제적 소득이 되는. 그래서 어, 계란이나 달걀이나 닭알이나 뭐가 틀릴까요? 발음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탐정의 수사, 경찰의 수사, 기자님의 취재, 탐정의 조사 다 똑같은 거구나. 너무 쉽죠? 자, 지구대 파출소 요리 그러기 가다 보면 딱 나옵니다. 자, 지구대 파출소의 역할이 뭐죠? 지역 치안 확립입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저 강서구 화곡 육동인데요. 이 화곡 지구대가 있어요. 화곡 지구대 우리 경찰관님들이 제 생각에 하루에 근무하는 게 제가 경찰에서 봤기 때문에 일시점 지금 이 시간에 한 15명 정도 근무하실 겁니다. 뭐 약간 규모마다 틀리겠지만 이 15명의 화곡지구대 경찰관님들이 화곡동 이게 6동, 7동, 8동까지 있는데 여기 집집마다 다 도둑놈을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없다. 불가능하다. 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인력 없어, 예산 없어. 맞죠? 이게 국가 공공기관, 전 세계 모든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안 되는 이유, 제대로 서비스를 못 해주는 이유, 인력 없어, 예산 없어. 만약에 보건소에서 다 치료할 수 있으면 병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만한 인력이 없고 그만큼 국민 세금으로 보건소 의사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구대 파출소가 내 집을 못 지켜주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해서 생겼습니다. 경비 회사가 생겼습니다. 지켜준다. 민간 경비 회사. S1, KT 실즈, 예, 똑같습니다. 우리 탐정도 집집마다 지구대 공권력이 국가가 우리 집을 못 지켜주니까 S1이라서 이걸 민간 경비 서비스 회사가 있고요. 그러면 서비스 잘 해주느냐? 끝내주죠. 집에다가 원적외선 카메라 설치, 방범창 띠디딕 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순찰차 있어요. 여기도 순찰차 있고 여기도 순찰차 있네요. 삑 소리 나면 요 차보다
여기 요 왼쪽에 2차, 이거 보이죠, 이거? 1차보다 2차가 먼저 갑니다. 자, 털렸어요. 털리면, 아, 이거 죄송합니다. 도둑놈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저기 경찰서 형사로 삥뽕 칩니다. 네, 넘긴다는 얘기죠. 제가 좀 표현이 가겠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합니다. 못 지켜줬으니까. 그럼 여러분,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주고 여기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경찰한테, 공짜인 경찰한테 의뢰를 하고 오늘도 무사히 밤 졸여가면서 우리 집에 현찰 어떤 이유로 하여간 은행에도 못 놓고 30억 있는데 불안했다고 내가 방망이 지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쪽으로 가실래요? 이쪽으로 하실래요? 왼쪽, 오른쪽? 오른쪽으로 하죠. 자, 여기는 보건소, 여기는 병원이에요. 어느 쪽으로 하실래요? 병원 가죠. 네. 자, 그러면 민간 경비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볼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어, 모든 범죄를 모든 도둑놈을 지구의 파출소에서 지킬 수 있다? 그랬더니 없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모든 범죄를 경찰서 형사가 다 할 수 있다? 수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그걸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러면 민간에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해 가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민간 보안 산업이 뭐냐면요. 자, 두 개가 있어요. 민간 경비, private security. 그 다음에 민간 조사, private investigation. 두 글자로 탐정. 요 두 개가 합쳐지면 민간 보안 산업이에요. 그래서 민간 경비와 민간 조사가 합쳐서 민간 조사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경비여법, 민간 경비여는 법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근데 한쪽이 없어요. 탐정이 없어요. 자, 탐정이 왜 필요할까요? 현장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입니다. 법률 분쟁, 기업 경영, 개인의 권리 보호, 다양한 사항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하죠. 그리고 경찰이나 공공기관이 다루지 못하는 지구대 파출소에서 다 도둑을 못 지키니까. 보건소에서 우리 환자들의, 우리 국민들의 질병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치료해 줄 수 없으니까 민간 영역에서 문제 해결하자. 민사 분쟁에서의 증거 확보, 기업의 리스크 관리,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서 조사, 신속한 출동돼요. 자, 이거는요, 약방, 어, 저기, 바다에서 피레미 잡는 이유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생각해요. 탐정이 필요한 이유 쓰면은, 뭐, 360을 계속 얘기해도 모자랍니다. 자, 사회적 수요 증가가 있어요. 이 현대사회가 복잡해질수록 탐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온라인 사기, 보이스피싱, 기업 비리, 새로운 유형의 범죄와 분쟁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 뒤로 보시지만 이렇게 민간 보안 산업의 예고에서는 착착착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규 직업으로서 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호사가 갑이냐, 탐정사가 갑이냐, 요리사가 갑이냐, 아니면 맛있는 요리사를 줄 수 있는 신선한 자료 수집, 재료 수집 전문가인 탐정사가 갑이냐. 뭐 말을 하나만 하죠. 자연산 광어 주면 맛있는 돼지 야들야들하고 부들부들한 거 주면 이렇게 요리해도 맛있고 양념 안 쳐도 맛있고 그냥 구워 먹어도 맛있어. 증거 가치가 높은 자료를 주면 어느 법무법인 다 승소해. 그렇지 않습니까? 먹는 얘기를 해야 이해를 좀 빨리. 자, 현대 탐정의 업무 부자입니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네, 태평양에서 바늘 끝과 같은 업무를 말씀드린 겁니다. 기업 조사, 배임, 횡령 조사, 경쟁사 정보 수집, 내부 비리 조사, 보험 조사, 보험 사기 적발, 사고 현장 분석, 허위 청구 확인을 통한 보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요. 부동산, 요즘 전세 사기, 우리 사회 초년생, 이런 권리관계 확인, 허위 매물 검증, 계약 사기 방지를 위한 조사. 그래서요, 내가 부동산 중개사야. 내 부동산 탐정사야. 그러면 계약으로 갈 때 변호사가 뭐 경찰서 수사 나갈 때 옆에 가는 것처럼 계약서 체결할 때 같이 가. 돈 50만 원만 드리고. 야, 잠깐만. 그러면 그 계약 체결할 때 아니, 저도 공인중개사인데요, 선생님. 요거 좀 사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니, 아, 좀 느낌이 안 좋은데? 무서워서 못합니다. 같은 공인중개사인데. 자, 의사의 과실은 의사가 수술을 잘못했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같은?
의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의료 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는요, 의료 탐정을 하려면은 당신 의사 면허증 있어? 없는데 무슨 의료 탐정이야? 의사 면허증 갖고 의료 탐정 신청해요. 이게 탐정이에요. 법률 조사, 소송 증거 수집, 증인 탐색, 사실관계 확인. 아유. 그래서 탐정은요, 이런 법률적인 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 과목에 반려동물 탐정론이 있어요.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반려동물 학과가 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학과가 20개 정도 됩니다. 탐정은요, 개인의 사적 영역부터 반려동물, 기업, 공공 영역까지 안 걸린 게 없어요. 조사라는 일, 조사 아닌 거 있어요, 세상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탐정의 핵심 역량은 이 팩트, 파인딩, 사실을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분석도 잘해야 돼. 고양이 찾기 전문 탐정사 있잖아요. 그분께서는 2,500마리의 고양이를 찾았는데, 고양이 얼굴 보고 여러분 어디로 갔겠다. 고양이 습성이 있어요. 고양이는 밑으로 안 갑니다. 아파트에서 이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네. 높은 데서 가야 쥐를 잡지. 획 뛰어내려가지고 그 습성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무섭잖아요.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꾸무지 처박혀 있어갖고 무서워가지고 왜냐면 자기 영역이 아니라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박아져 있어요. 이게 골든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고양이를 찾는 탐정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재밌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우리 반려동물 탐정론이고요. 동물학대. 그래서 반려동물 탐정론이요. 우리가 한 학기 때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495개 정도 교과목이 개설되는데 1등 했어요. 강의평가 1등. 아,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반려동물은 경찰이면서 수의사, 수의학 박사가 계세요. 그 교수님이. 자, 준법성 하셔야 되고요. 법률 테두리 내에서. 자, 2부 이제 공익탐정 얘기해 볼게요. 화면 공유 요청 내려갈 수 있어요. 자, 이제 탐정의 영역이 공익으로 이제 확장됩니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정의를 실현하는 새로운 역할의 시작입니다. 이 공익창 내리려면 어떻게 하죠? 아, 네,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익탐정의 개념입니다. 공익과 조사를 하고 우리 시민이 참여하면 이게 공익탐정이에요. 그래서 공익이 뭐예요? Public Interest,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특히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이거 다 국가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다 해준다, 안 해준다? 못 해준다. 이유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있다. 뭐냐? 예산 없어, 인력 없어. 인력 없어, 예산 없어. 이해 가시죠? 그래서 민간이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조사. 당연히 전문적인 조사 기법과 분석력을 활용해서 사실을 확인하고요. civic engagement입니다. 시민 참여. 시민이 주체가 돼서 사회 문제 직접 해결하고 나섭니다. 공익탐정은 일반 탐정의 전문성에 공공의 성원을 더한 새로운 개념입니다. 내 거 해줘, 우리 거 해줘, 우리 회사 거 해줘, 우리 협회 거 해줘, 우리 단체 거 해줘. 요거는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 공공의 선을 추구한다면 공익 탐정이 되는 거죠. 개인의 이익이 아닌 사회 정의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익 탐정이 왜 일어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법의 사각지대 놓인 약자들을 위한 조사와 지원, 아동학대, 노인님들, 노인 어르신들, 이런 노인학대, 공권력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거를 매의 눈으로 우리 시민이, 우리 공익탐정이 고발을 하고, 제대로 된 법제성 확립이 되도록 처벌을 해줘야 살기 좋은 대한민국, 정말 살고 싶은 나라, 국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 공공의 사각지대, 한정된 공공자원, 인력 없어 예산 없어, 시민 참여로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인력 부족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 복잡한 건 또 할 능력이 없어. 아니, 저도 의료 탐정에서 의료 사건 고소장을 받았는데 아, 힘들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의료 사실이 없어요. 애가 주사 하나 맞고 소아과에서 애가 죽어버렸어요. 이 인과관계를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이 의료 탐정한테 맡겨서 의료 탐정 해가지고 가져오면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이렇게 적용하면 될 텐데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돼지갈비를 하나 요리를 할 수 있는데
돼지를 잡고 돼지를 해부를 해야 되고 도살장에 끌려가가지고 그걸 A부터 Z까지 다 하려면 돼지갈비 요리가 나온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맛있는 돼지갈비 그냥 식재료만 주면 양념만 넣으면 되잖아. 이 양념이 있는데 내가 돼지를 잡으러 도살장을 갖고 끌고 가야 돼. 돼지 한 마리를.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격차를 못 합니다. 복잡한 이해관계 사안의 해결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거 민간에서 하면 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자, 공익탐정의 역할 구조인데요. 이 매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감시자, 모니터, 공공기관과 권력의 사각지대, 부정부패를 감시해야 되고요.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해야 되고요.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모니터링해야 되고, 공공사업의 적정성 검토해야 되고요. 약자와 강자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정보 비대칭을 해소, 그렇죠. 의료 과실을 모르니까 의료 탐정이 유족들을 위해서 다 조사를 해주고 대책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상력 불균형을 조정을 한다는 거죠. 변호사도 할 수가 없어요. 의료 사고가 나면 사람이 죽었는데 변호사 법률 전문가지 의료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지 세무 전문가 아니잖아요.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지 부동산 전문가 아니잖아요. 부동산 탐정, 세무 탐정, 의료 탐정 필요하죠? 공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요.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추적 확인 검증, 교차 확인, 객관적 증거 제시. 이래서 공익탐정이 이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익탐정이 다루는 분야, 다 말씀드렸어요. 이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PDF 자료 제가 스크랩한 겁니다. 부패 신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지위 권한 남용, 그걸 우리가 또 매의 눈으로, 우리 탐정도 요렇게 해주면 공공기관 해상 집행, 재산 관리 계약이 사각지대. 이거 경찰들 어떻게 다 들여봅니까? 이렇게 은폐, 강요, 공고 제의, 부패 행위를 공공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부패 신고, 이거 공익탐정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익신고가 있어요. 공익신고는요,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점, 안전에 대한 문제점, 환경에 대한 문제점, 소비자 이익에 대한 문제점.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이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국민 권익이 있거나니까. 거기서 만든 거예요. 공정 경쟁 위반, 이에 준하는 공익, 각종 공익 침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 신고라고 하면 국회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검찰, 각종 지방자치 행정단체, 국가기관,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 수사의 단서 제공. 언론은 아니에요. 언론은 민간 회사예요. 언론사는 그냥 회사예요, 회사, 영리회사. 그게 아니라 이렇게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거. 이거 뭐예요? 공익탐정이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공익 침해의 개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소비자 이익 471개 법률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무자격 의료행위, 건강, 불량식품 제조 판매, 건강에 해되는 거잖아요. 아, 두 개인 것만 하는, 아니야. 수천 가지입니다. 얘기만 해도. 그 다음에 이게 471개 법률에 돼 있어요. 뭐 무시하죠. 제가 세봤어요. 3천 개까지 세다가 포기. 저기 포상금은 나중에 얘기할게요. 돈 얘기는. 안전, 부실, 시공, 책임 감리, 부성실, 환경, 오염물질, 폐기물, 불법 매립,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소비자기 엄청나게 많죠.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게, 이따 돈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수십억입니다. 기업 간 가격 입찰, 담합 행위, 하도급, 대급, 미지급,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공익, 참, 채권 채용. 그래서 뭐 납품가 사업에서 50% 부필려 납품이 287억 편취하면요. 편취 금액 형사 조치해가지고 263억. 이분 여기에 0. 몇 프로더라 받아가지고 20억 얼마 받으셨다던가. 네. 자, 이렇게 돼 있는 구조고요. 이거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익신고 사례도 차량 결함 은폐를 해서 무상 보조세를 대체했는데 33만 대 자동차 리콜 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사건이 즉 국민권익에 접수돼서 국토교통부에 넘겼고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도 3억인가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실제 공익 탐정 사례 한번 볼게요. 사회적 약자 보호 스토리. 한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의혹이 제기됐다. 가족들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공익 탐정이 개입을 합니다. 우리 요양원 주변 환경조사, 및 그다음에 관계자 인터뷰, 합법적 법인의 그다음에 현장 관찰 및 증거 수집, 관련 법규 위반 사항 확인 후 관할 지자체 경찰에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공식으로 신고를 했고요. 결과는 사실 확대 사실로 확인되어 요양원 영업정지 문 닫았어요. 그리고 피해 노인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전해줬고 이게 적발이 안 됐으면 우리 어르신들 계속 학대받잖아. 자, 이거 괜찮죠? 이거 누가 하느냐? 사회복지탐정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2급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탐정학과는요, 백인 백색이에요. 사회복지사, 부동산 연구사, 변호사, 의사님도 두 분 계세요. 네, 의사분도 두 분 계시고, 박사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요, 탐정사라고 쓰고 전문가라고 읽는다. 전문가? 네, 무슨 전문가? 조사 전문가. 무슨 조사 전문가? 해결사죠. 조사 전문가. 어떤 분야? 내가 의사니까 의료탐정, 세무사니까 세무탐정, 회계사니까 회무탐정, 공인중개사니까 부동산 탐정, 반려동물, 반려동물 탐정. 실제 공익 탐정 사례 부정부패 신고 2022년 3월 한 시민이 지역 공공사회 부정계약 의혹을 포착했어. 이상하다. 공익 탐정과 연계해서 계약 서류, 입찰 과정 금액을 흐름 조사했어요. 권익위에 담화 및 부정 입찰 증거 확보한 다음에 신고했어요. 조사 결과 부정 사실 확인이 됐어요. 1억 5천만 원 받았어요. 평범한 시민의 관심과 공익 탐정의 전문성이 수십억 규모의 공공 예산을 낭비를 막았습니다. 이 경찰이 하느냐? 집집마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지켜주느냐? 네, 안 된다고 얘기했죠. 또 환경오염 봤어요. 실제 사례예요. 네. 퍼플렉스 데이에서 제가 싹 긁어다가 이 파워포인트 만든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돼. 탐정학교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팩트체크 사실로 하겠는데. 2011년 7월 한시민이 공장 폐기물 무단 방류. 이 한강에 다인 공익탐정 불법 폐기물 방류 증거 확보하고요. 공익탐정에게 제보를 하고 같이 뛰었어요. 그래서 이 증거 확보해서 환경부 신고했어요. 그래서 환경부 조사 결과 이후에 과징금 깜빵 가고 제보자에게 환경보전 보상금 8천만 원. 시민의 갑자기 8천만 원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막 입이 아, 저거 1년치 연봉보다 많네. 시민의 신고와 공익탐정의 전문적인 조사를 통해 환경 오염을 막고 지역 사회의 건강을 지키게 됐습니다. 아싸 가브리.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익신고 어떻게 하고 포상금 뭐 얼마나 받는지 정의를 실현하면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신고 제도와 포상금 시스템에 좀 알아보자고요. 자, 공익신고 전대 흐름입니다.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부정부패 발견, 증거 수집이 제출해야 되죠. 두 번째,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어요. 이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에요. 여러분, 뭐 지금 내란이다 뭐다 뭐 할 때 뭐 공익신고 보호자로서 제가 공익신고 됐고 사실을 숨김없이 얘기하고 저한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신고자로서 등록이 됐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원보호 불이익 금지되어 있고요. 관계기관 세 번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따뜻하게 금융치료를 우리가 고생했으니까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 청년 포털 국세청은 탈세, 각 행정부처 공정거래위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 행정부처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세요. 14개, 16개 행정부처 신고센터 다 있습니다. 자, 문화관광부 같은데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신고센터 들어갔더니 저작권법 위반 이렇게 진답니다. 이렇게. 저작권법 위반이 30억입니다. 소득세 신고, 소득세 세금 떼고, 33% 떼고, 3 떼고, 한 20억 좀 넘게 가져가겠네요. 근데 여기 국가 포상금, 보상금은요, 비과세. 아, 30억 딱 때립니다. 역시, 역시 돈 얘기해야. 왜 30억을 줄까요? 저작권법 위반. 요즘 난리가 났어요. 우리 케이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저 어제 명동 가서
저기 우리 송년 모임 있는데 지하철 탔는데 다 외국인입니다. 내가 미국에 무슨 뉴욕에 온 줄 알았어요. 완전히. 캐대헌, 오징어 게임, 이 자산 가치가 얼마일까요? 참고로 이제가 캐대헌 골든 노래 불러서 자기 통장에 500억 들어왔답니다. 저작권법. 이 자산 가치가 국위선양은 두 번째고 1조 2조입니다. 우리 30억은 크지만 국가 입장에서 30억은 껌값. 아닙니까? 30억 주고 1조 원 막은다고 생각하면 이건 남는 장사야 몇 프로인데. 접수미 조사 60일이네. 포상금 심의 2, 3개월. 평균 예, 1년 내에 돈 줍니다. 아싸. 자, 그래서 교수님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지금 나중에 내부 고발자로 찍혀가지고 저 개털 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너무 심각한 표현을 쓰면서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이익 안 받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예. 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다 돼 있고요. 불이익 금지 돼 있도록 돼 있고요. 책임 면제 다 돼 있도록 돼 있고요. 부부에게 처벌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뭐 우리 학교에서 내부비를 했는데 뭐 교육부 감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누가 이거 분 거야 우리 뭐 이렇게 하는데 불력 줬다 그러면 바로 네,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못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공익 탐정을 할 수 있는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죠. 이 포상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각종의 471개 법률에 이 포상금 비율이 아직까지도 30%밖에 좀 안 나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포상금 올려준다. 2024년도까지 보험 사기 하도 많아가지고 최대 10억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으로 2025년도에 바로 올렸습니다. 20억. 내년도에 30억. 그래도 근절이 안 돼 40억. 올라갑니다. 아싸. 자, 그러면 공익탐정은 아주 신바람 나죠? 자, 국민권익위 일반 국민권익위가 주무부서예요. 지급기관은. 탈세신고, 국세청, 밀수, 관세청, 입찰담합, 조달청, 공정거래위. 자, 중앙선관위에서는 선거범죄. 네? 자, 선거사범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 건당 국세청 탈세신고가 최대 40원. 근데 여러분, 탈세자들을요, 국세청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사람들 탈세했다고 그러면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500명 리스트가 탈세 1,500억, 1,200억, 1,300억 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름까지 깠어요. 자, 이거 40억 줍니다. 구세청에서. 남는 장사예요, 구세청도. 1,500억 탈세, 탈탈 어디다 숨겼는지 파악해갖고 국고에 환수하고 40억 주면 남는 장사죠. 네, 우리한테는 네, 평생 크루즈 타고 다닐 돈인데. 여러분, 국립탐정 하고 싶죠? 자, 제가 또 이 퍼플렉스트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2025년 상반기 지급액 44명 신고자냐. 아직도 이 공익탐정의 개념을 몰라.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제 저도 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래야 많이 내가 먹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많이 퍼져서 그래야 대한민국이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고 국세청이 무서운 게 아니라 탐정이 무서워서라도 못하겠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6조, 아직 6억 5천만 원밖에 안 나갔대요. 그리고 8월 달에 3억 나갔대요. 30. 그래서 8월 지금 아직도 이거 지금 40억이 울고 있어요. 이 뭡니까 이게?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자, 그런 게 아마 좀 포상금을 많이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법치서 확립이 되고 네, 탐정학과 학생도 많이 들으시고 저도 강의할 기분이 나고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도 좋고 자 포상금 외시 이 법인세 탈루하면 뭐 50억 국가에서 가져가면서 5억 줘요. 관세 뻗다 국가에서 30억까지 3억 줘요. 10억 1억 5천만 원. 20억 2천만 원. 2억은 주고 5억 이렇게. 국가도 남는 장사요. 공익탐정이라는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보상금 제도를 통해서 국가도 남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 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털보가 있으시고 예, 아주 좋죠.
포상금은 해소 전면 금액에 비례해서 신고 내역의 구체상 기호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나 이런 선진국의 포상금 제도는요, 100억짜리 뭐 가격 담합했다 그러면 30%를 주도록 돼 있어요. 100억에 30이면 30. 이게 만약에 500억짜리라면 5, 35, 150억을 줍니다. 아,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이 비리들이 자꾸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절제가 돼야 되는 거죠. 실제 3억 5억 지급 사례는 뭐 많습니다. 한 중견 기업 전 직원이 이 탈세, 세무 탈세하는 거, 텍스 어, 어보이던스, 이 중견 기업 전직 직원이 법인 탈루세, 매출 누락, 가공 경비 계상, 이게 허위 장부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회계 자료, 거래 명세서, 이메일 등 이거 다 합법적으로 해가지고 국세청 탈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했고 국세청이 8개월간 정밀 조사를 해가지고 150억입니다. 150억에 해가지고 4억 5천만 원이 네, 금융치료를 받으셨다는 노고에 대해서 아, 공공기관 부정적발, 보조 부정수고, 사회복지법인 연립은 시력급여, 이러고 시력급여 아무튼 이래 해가지고 국고보조금 이런 것들 그리고 복지수당으로 해서 나눠가는 국고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공공재정환수법이 생겼어요. 자, 이런 구체적인 공부를 하려면 어디서 하느냐? 서울디지털대학교 최순호 교수님의 공익탐정론 이 과목을 받으시면 또 저도 예, 강의평가 1등을 받았어요. 공익탐정론 가지고. 8억원 환수됐고요. 신고자격 1억 원, 1억 2천만 원 보상이 됐고요. 공공건설 입찰, 담합, 예, 높은 낙찰가, 과징금 12억 때렸습니다. 신고자 1억 8천만 원. 아싸. 이 공익신고를 하려면요. 일상에서 부정부패 위법 행위, 목격 발견하시고 증거 수집하신 다음에 사진 동영상, 신고 채널을 통해서 신고처 선택한 다음에 온라인 신고도 되시고요. 접수 확인한 다음에 따뜻하게 기다리시면 결과 통보 들어옵니다. 통장 알려주세요. 딱, 그럼 본인 명의의 통장. 자, 신고는 실명으로 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고, 익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고. 허위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네, 혼나죠. 네, 허위 신고로 인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실명 나가기 싫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해줘. 부패신고 경우 2022년 7월 5일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여기 변호사한테 이건 변호사 돈 어디서 받냐? 국민권익위에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메일로 변호사 비실명 대리해서 쉿! 여기 보세요. 변호사를 통하여 진행됩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민권익위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게 계열의 비도 제도자란 공익신고자 절차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메일 보내주세요. 그러면 변호사가 어떻게 하라고 코치를 받으면서 신고 절차를 진행됩니다. 세도 지도 그렇게, 지도 세도 그렇게. 비용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국가가 준다니까요. 자문 변호사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운영 중에 있고요. 2022년 5월 기준 지금 한 200명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서 네, 이렇게 익명으로도 아니 실명으로 해야 되지만 비실명 대리신고를 통해서 이 금융치료를 또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일상 속 공익탐정 실전법. 이분이 어디 포상금 받을 거 없나? 라고 열심히 지금 조회하시면서, 네, 지금 보고 있어요. 거창한 장비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이 실천이 이 대한민국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민 누구나 가능한 공익탐정. 일상 관찰에 중요하죠. 주변에서 일어난 일에 사소하게 관심, 좀 이상한데? 평소와 다른데? 설명되지 않아. 뭔가 있지 않을까? 유치권 행사 중 불법. 저거 부동산 탐정들한테는 밥이에요. 저거 변호사도 잘 압니다. 변호사는 요리사예요. 차례를 가져가시. 식재료를 줘야 내가 요리를 하잖아. 그거 부동산 탐정상에 갖다 줘.
그러면 돈 수익이 10억, 20억, 30억 이런 놈인데 몇 억은 받겠죠. 네. 당연히 여기 저 뭐 불법 유치 청구하고 막 빨간 페인트로 뭐 칠해는 것보다 저게 과연 불법 유치는 아닐까? 그럼 유치권이 뭐지? 네이버 검색해봐야지. 아, 이런 거구나. 그럼 저 자료를,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이 저랑 잘 알아. 그럼 같이 협업하면 되죠. 네. 정말 그럴까? 그럼 근거가 있나? 끊임없이 물어보세요. 응? 의심만 으로 끝나지 말고 팩트 체크. 공개 자료, 공식 발표, 법규 등도 좀 검색해 보시고 유튜브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또 발견한 내용, 사진, 동영상, 메모 남기고요. 특별한 사람만 공익 탐정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3시간 여러분의 관찰과 그다음에 확인, 용기 있는 행동이면 충분합니다. 차영 좀. 자, 생활용 공익신고 유형이 있어요. 아파트 비리, 여러분 아파트 많이 사시죠? 관리비라든가 횡령이라든가 또 유용한 공사 입찰 담합을 하는 거고요. 또 관리소장 리베이트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관리비 부과, 회계장부 조작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허위 매물,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 광고, 가격 허위 표시, 뭐 면적 부족, 거짓 설명, 관리관계 은폐, 이중계약, 환경오염, 불법 폐기물 투기, 공장 폐수, 무단 방류, 악취, 소음 배출, 산림훼손, 하천 바다 오염, 교통법규 우리 뭐 교통법규 너무나 많이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습니다. 이 생활형 공익신고는요, 아주 모든 게 다 공익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 태평양에서 바늘 하나 정도 되는 크기로 샘플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기, 피싱, 딥페이크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의심스러운 투자 권역 사이트, 그 다음에 가짜 쇼핑몰, 중고거래 사기, 피싱 문자, 이메일, 허위 구입 광고, 불법 대출 광고, 이상한 전화 패턴 등등등 여러 가지로 어,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뭐 신고 방법은요. 경찰청, 국민권익위, 방통위 뭐 이렇게 소관별로 하시고요. 증거 수집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화 내용 캡처하고요. 전화번호, 계좌번호 기록하고 사이트 URL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서 증거는요. 문서 증거가 있고요.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이메일, 공문서, 회의록, 결제 서류, 급여 명세서, 세금 계산서 뭐 이런 것들 다 탈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문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문서 증거를 훔쳐오신 거나 해킹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범죄자 행위가 되기 때문에. 자, 영상 증거입니다. CCTV 영상, 또 연락 권한이 있는 경우에 정보 주체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현장사진, 동영상 촬영, 상대방의 동의가 불필요한 데서 할 수가 있고요. 주의할 거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 금지하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기술적으로 잘 하시면 됩니다. 대화 녹음도 내가 포함이 되면 괜찮아요. 합법이에요. 우리 둘이 녹음하는데 내 목소리 들어가면 합법인데 내가 안 들어가고 저로 제3자가 하면은 이건 도청이에요. 그러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내용, 회의 중 발언 이런 거 다 수집하시고요. 또 본인 당사자인 대화만 녹음 가능하다. 이 몰래 하는 거는 도청이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또 뭐 이체 추적한다고 뭐 GPS 다는 거 이거 다 불법이에요. 자, 그리고요.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행동. 국민권익위원회 청년 포털 앱을 설치하세요. 스마트폰에 청년 포털 앱을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설치한다면 언제 어디든지 간편하게 여러분 용돈 벌 수 있어요.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부터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다음에 뭐 저작권법 30억까지, 탈세법 40억까지 무궁무진하니까 여러분 하고요. 이게 이제 주변 관찰을 좀 하세요. 출퇴근길, 동네 산책 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사진으로 남겨주시고요. 또 불법 주정차, 식당이 있는데 뭐 영양탕이라고 하면서,
개를 가지고 식용으로 유명하네? 동물보호법 위반이네? 이거 신고가 되겠네? 그러면 동물보호협회에서 200만 원 줍니다. 좋죠. 나는 단지 그냥 개 영양탕 요것만 봤을 뿐인데. 쓰레기 무단투기 위험요소 이런 뭐 쏠쏠하게 몇만 원 버는 것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다 돈입니다. 온라인 정보 팩트 체크. 어떤 분은요, 온라인 쇼핑하면서 쿠팡에 들어가가지고 뭐 30만 원, 40만 원씩 딱딱 벌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샘플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식품위생처에서 어떠한 뭐, 그, 무슨 나트륨 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발암물질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그런 거를 갖다가 쓴단 말이죠. 폐기를 해야 되고 쓰지 않도록 돼야 되는데 버젓이 팔고 있어요. 그럼 그거 캡처해가지고 쿠팡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URL 다 해가지고 식약처 홈페이지에다가 딱 신고를 하면요. 100만 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식약처에서 이미 고지를 했거든. 작은 부절의 목소리 내기, 관공서의 불친절, 상점의 부당요금, 아파트의 이상한 지출 내역, 질문하고 개선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공익탐정 커뮤니티 참여입니다. 온라인 카페 모임 정보 공유하고요. 함께 학습하고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집단 지상의 힘으로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조그만 관심이 우리나라 법제사가 확립된 세계 울트라 슈퍼 다이너마이트 그레이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공익 탐정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돈도 받고 용돈 보고. 혹시 우리 선생님들 여성분이시니까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신 적 있으시죠? 네. 거기도 돈이 됩니다. 그렇죠. 왜 되냐? 이제 실장님하고 상담을 해요. 10번 치료하시고요. 100만 원인데요. 이 계좌로 드시면은 70만 원, 30% 세이브. 이렇게. 그러면 싸운 마음에 그 탈세입니다. 탈세. 요거의 차명 계좌입니다. 국세청에서 아주 이거 진짜 빨리 나옵니다. 이게 120만 원이가 나옵니다. 이거. 상담만 하고 증거만 찾고 그냥 하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 돈 주고 제대로 하세요. 탈세.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저수지 붕어 낚시를 할 줄 알면 대한민국에 있는 저수지 붕어 낚시는 붕어들은 다 내 거 아닌가요? 우리 집 앞에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이렇게 하는 거 전국에 있는 피부과, 성형외과 다 내 밥 아닌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영업비밀인데. 이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만 아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힘들게 황금 시간을 통해서 네, 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제가 한 마리의 물고기를 들이면 한 끼 식사밖에 안 돼요. 낚시하는 법을 들리면 평생 식사입니다. 한 번 하기가 어렵지, 한 번만 하면, 한 번 낚시할, 낚싯대 들이대기가 어렵지, 낚시 한 번 들이대면 장비 다 있잖아. 그쵸? 자, 이제 시사성 있는 공익탐정 분야 제가 선거탐정을 하나 선정을 했어요. 자, 내년에 지방선거 있어요. 내후년에 조합장 선거가 있어요. 자, 우리가 민주공화국 맞죠? 국가 사회를 한 다음에, 자, 민주주의의 꽃은 뭐라고 하죠? 뭐에 의해서 실현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뽑아요? 대통령을? 국회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입니다. 선거 탐정.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민주주의의 베이직 기본입니다. 선거 부정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선거 탐정의 역할 한번 큐 들어가 보시죠. 응? 자, 선거 탐정이 뭐냐? 선거 범죄를 신고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탈세 신고하면 뭐 세금 탐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선거 국익 탐정이에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 범죄 신고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왜 신고해야 되잖아요. 왜 신고해야 돼?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근간인 우리 국민주권 보호를 위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요.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에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누가 해요? 경찰이 해요? 음, 음.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당연하죠.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죠? 국가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죠?
내재적인 한계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인력 없어? 예산. 예산 없어. 선거 범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 없다. 지구대 파출소에서 다 도둑놈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공익 탐정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민간 경비 회사가 있고, 경비업법이 있고, 이듯이 선거 탐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선거법을 좀 말해야지. 그럼 뭐면 돼? 그러면 열정 페이하냐? 아니지. 이미 앞에서 큰 X들 다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보자고요. 24시간 신고 가능하시고요. 온라인 신고 가능하시고요. 익명 신고 가능합니다. 네, 근데 포상금 받으시려면 실명이 좋고요. 실명을 하고 내 노출이 안 되면 비실명 대리 신고제. 아시겠죠? 온라인 전화 방문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앙선 이제 선거 공정성을 책임지는 최고 감독기관, 지역 선관위도 있고요. 자, 인터넷, 전화 1390. 그런데 저는 인터넷으로 온라인 접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거는. 그리고 거기서도 그냥 말만 듣고, 아, 예, 알았어요. 네, 출동시킬게요. 끝. 없잖아. 말만 하면 없어지잖아. 인터넷은 남아있어요. 무조건 처리해야 돼. 자, 검찰청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경찰서에도 할 수 있지만, 중앙선관위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에서 중앙선관위 되는 거. 중앙선관위에서 경찰이나 검찰로 보내. 다 근거 남고 어디 어디로 갔다고 통보가 짝짝 옵니다. 자, 지방선거. 야, 다른 건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네요. 아, 자, 매수 금품 제공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직접 현금 지급, 상품권 기프트콘, 식사 술 대접, 여행 경비 제공, 허위사실 공표. 이거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공직자 선거법에.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릴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 학력, 경력 허위 기재, 상대 후보 비방, 가짜뉴스 유포, 불법 선거운동, 법이 정한 기간을 위반한 선거운동, 기간전 운동, 호별방문, 불법 현수막 첨단. 그냥 선거 때 보고 포스터만 보고 그런 것 없다 했는데 저게 오목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게 제대로 된 전단지 맞아? 저렇게 막 그 뭐야 뭐 선거 막 방문해도 되는 거야? 막 띠매고 뭐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이거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돼요. 자,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네, 119세 예산 없어.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됩니까? 후진되죠. 안 되죠. 신고 내용이 좀 구체적이고요. 수사에 결정적 기회를 한 경우 최대 5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도에 2026년도에는 지방선거. 그 다음에 네, 후년대 우리 지역에 있는 조합장 선거가 있습니다. 조합장이 뭐죠? 농협조합장, 수협조합장, 축협 이런 거. 조합장 선거, 산림조합 이런 거 있잖아요. 소규모 지역사회라서 이건요 제가 얘기합니다. 시체말로 물반 고기 다. 물 반 있고 고기 다야. 이거 물론 뭐 깨끗하게 하는 데도 있지만 예, 조합원 현금 살포 농기계 뭐 비료 제거 아주 이분이 그냥 아주 그냥 어, 다 이거 AI가 그려준 건데요. 참 재밌죠. 식사 대접 향응 대리 투표 이거 대리 투표를 아주 아, 조직적 매수 우리 농협에 아주 그냥 따뜻하게 한 표 이거 조작된 거 아니고 자, 3억, 예, 줍니다.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 선거도 있고요. 이런 거, 이런부터 할 때, 연간 적발 건수 너무 적어요. 지금 아파트 아닌 데가 없는데, 이거 다, 모든 아파트가 이 아파트 관리비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한다? 사각지대. 저는 아파트 비리부터 잡아요. 돈 있으면 범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민간 경비 탐정이라는 새로운 과목을 내년도에 또 개설합니다.
한 학기 3학점 수업입니다. 민간 경비에서 그냥 경비만 하지 마시고 경비하다가 이상하네 이건 뭐지? 신고하시고 공익신고하십시오. 아파트 비료 확 없어지고 관리비가 30만 원 됐던 게 20만 원으로 다운됩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참 필요하죠, 탐정. 아, 이걸 왜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선거비리, 금품 제거, 현금,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기프티콘, 가장 흔하고 명백한 선거, 식사 제공, 소액이라도 위법입니다.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인격 모독, 명예훼손, 불법 선정, 개수물, 현수막, 전단지, SNS. 아, 교수님, 다 이런 거는 알겠는데, 공직선거법 이거 잘 모르는데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공직선거법 5글자 뜨면 변호사님들이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 쭉 설명해 줍니다. 15분짜리로. 그거 조금만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키 들어보세요. 이런 거네. 이거네. 그거 제가 또 설명하면은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제가 뭐 경찰학 전공이고 경영학 전공이지 법률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알기 쉽게 변호사님들이 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보 시 필요한 증거를 하셔야 되는데요. 항상 그렇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했는지 OW1인치 물적 증거, 현금 봉투 상품권, 사진도 찍으셔야 되고요. 또 이런 거 진심, 사진이나 동영상 낭재되고 증인 확보하셔야 되고요. 신속한 신고. 딱 그래서 돈 주는 거 딱 보면 바로 112 신고해야지. 사진 찍고 뭐 해갖고 한 달 뒤에 국민권익위 올라가면 그 봉투 받는 건 찍혔는데 그거 이게 선거 그게 아니고, 이게 결혼 축의금 그 대신 갖다 달라고 해서 봉투 준 건데. 그래, 한 거야. 빠져나갈 구멍은 바로 112. 찍었다, 바로 112. 3분 만에 오잖아. 저기, 금품으로 증여했다는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돈이시죠? 떳떳한 말씀하시잖아요. 경찰관 얘기해. 신고한 증거는 남아있잖아. 공신고. 그러면 얼마 죠 5억. 물론 지급 심의에 결정을 하겠지만 최대 5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5억이라는 과세라고요? 비과세라고요? 네, 아유, 다른 건 몰라도 비과세 하면 다른 거 다 거면 또 비과세. 저 피부과 성형과. 자, 민주주의 심리와 선거탐정이 우리 손으로 지켜내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있는 거죠. 최전선의 수호자입니다. 불법 행위 적발이 아니에요. 공정하고 투명 선거 과정을 수행하여 우리 나의 신고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제 멘트가 아니고요. 중앙선관위 멘트예요. 신고해달라고. 이런 얘기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와 참여는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고요. 선거 부정,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협해서 네. 그다음에 무관심은 모든 시민에게 피해로 돌아옵니다. 깨끗한 선거,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되고요. 행동으로 강화되는 민주주의입니다. 선거 탐정 활동은 민주주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요. 민주주의의 끊임없는 감시와 행동으로 지켜내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공익탐정의 이제 저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탐정학의 미래와 교육 확장인데요. 자, 이 탐정학 낯설지만 이제 더 이상 낯선 학문이 아니죠. 왜요? 우리 최순호 교수님의 아주 명쾌한 굵고 짧은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또 뭐랄까요? 체계적인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하다. 전문가로서의 길이 열려 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탐정학이라고 하는 건요. 더 이상 소설 속 탐정 스토리가 아닙니다. 민간 조사 산업의 법제화와 함께 앞으로 전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도 체계적인 탐정학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고요. 시민 누구나 정의 실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쫙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현재 이 7부에서는요,
이 탐정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좀 살펴보고요. 여러분들이 진로를 할 때 어떤 분야에 참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해 드릴게요. 전문학과 교육부터 공짜인 무료 온라인 강의까지 다양한 학습 기회가 여러분들을 팔짝팔짝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탐정학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서울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신편의생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5일부터 1월 15일까지 1차, 조금 일주일 쉬다가 2월 중순까지 또 이 마지막 최종 모집 기간이니까요. 탐정의 꿈을 이루는 시작점입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탐정 교육을 받으세요. 미래 설계 전문 탐정으로 성장하는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유일한 탐정 학사 학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법대 나오면 법박사, 경영학과 나오면 경영학사, 탐정학과 나오면 탐정학사. 여러분은 내가 법을 알고 있는데 법대 출신이에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러셔요. 이렇게 전문성을 인정해 주잖아요. 탐정 얘기하는데, 당연히 뭐 탐정 알아? 제가요, 탐정학과 나왔어요. 졸업장 있잖아. 어, 전문가네. 그럼 내가 막 병에 대해서 하고 막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니, 당신이 뭐 사람 몸에 대해서 알아? 저 서울대 의대 졸업했는데요. 서울대 의대 졸업, 법에 막, 그래서 저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요.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자체로 신뢰성 이거 상품성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탐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디지털대학교 나오는. 끝나네요. 자, 우리 서울 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홈페이지에요. 네이버 창에서 서울 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 치면 홈페이지 바로 링크 칙 들어오시고 여기 뭐 학과 소개부터 교수진 소개, 제 이력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 정말 탐정을 하실 분들은요. 탐정학과를 먼저 탐정을 해봐야 돼요. 이런 학과가 뭐야? 면밀하게 탐정할 거 가지고 이 돋보기를 다 보면서 그냥 우리 탐정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져보세요. 교과목 안내가 뭐고, 학습 로드맵이 뭐고, 앨범이 뭐가 있고, 자격증은 뭐가 있고, 학과 사무실은 뭐 하고, 지금까지 뭐 강의 특강들은 뭐가 있고, 커뮤니티는 뭐가 있는지, 네, 우리 탐정학과 탐정해보세요. 그래야 탐정학과 들을 수 있어요. 탐정학과 탐정도 안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우리 탐정학과 이렇게 리플렛 또 소개됐고요. 다 우리 이제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뭐 법률 탐정에서 24개 전공이 있습니다. 디지털 AI 시대에 디지털 AI 탐정론이 있고요. 사이버 탐정, 딥페이크 잡아야지. 이거 자꾸 산업보안 탐정. 우리 산업, 삼성 반도체 이거 기술 나가면 안 돼. 하는 거 다 산업보안 박사, 경찰 산업보안 수사 출신. 우리 교수님들 다 현장에서 한가락씩 하신 분 전문가들이십니다. 과학 수사부터 부동산 탐정 25년 차 탐정학과 졸업하신 또 교수님도 계시고 또 뭐 제 과목도 한 8개, 9개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또 셜록 홈즈, 푸아로 탐정, 에가서 크리스티, 에드가 앨런 포, 주홍글 씨, 뭐 소설부터 방탈출 카페 이런 그 탐정과 문화 콘텐츠, 오징어 게임 이런 거 하는 탐정과 문화 콘텐츠 과목도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과목들이 널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탐정학과가 최고 인기학과입니다. 네, 계속 강의평가 1등 하고 있어요. 저희 38개 학과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탐정학과 랭킹 1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10명 교수님들 우수 평가하는데 10등 안에 4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보험탐정, 공익탐정, 반려동물 탐정, 탐정 정보로 뭐 이렇게 또 국정원 출신 국장님, 재정금융 탐정은 저쪽 금융감독이 국장님 박사 다 박사님들이세요. 또 법학 박사님 다 해가지고 우리 최고의 또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분들과 오프라인에 만나가지고 또 창업도 하시고 공익 탐정도 하실 수 있고 네,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학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탐정학과 교수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한다는 거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그리고요, 교수님 거기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힘들어. 공짜입니다. 에이, 우리 학과 공짜야. 국가장학금 있어요, 국가장학금. 공무원은요, 50%. 근데 국가장학금제도 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공짜로.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학생들 한 220명 되시는데, 재학생 250명? 그분들의 한 75%, 80%는 공짜입니다, 지금. 다 공짜로 들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교수님이 또 이 봉사장학금, 무슨 장학금, 무슨 장학금. 그 다음에 뭐 학생회 할 때는 조금 그냥 이름만 올려놓어도 뭐 50만 원, 60만 원 돈 받고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입학금, 등록금, 수업료 천에 몇 얘기고요. 아, 제가 석사까지 졸업했는데 뭐 또 1학년 때부터 대학 들어갑니까? 3학년 학사 편입, 3학년. 3학년 학사. 100% 프리. 아, 약장사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약장사 아니야, 지금. 난 팩트야, 팩트. 어? 그래서 그냥 제가 이 홈페이지 들어서 입학 지원센터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준비 시작했더니 딱 7분 걸려, 입학 끝. 음, 7분밖에 안 걸립니다. 졸업증명서 온라인으로 픽. 학습계에서 열심히 할게요. 세 줄대수 쓰고 입학! 아무리 늦어도 10분 이내에 입학이 가능하십니다. 서울 디지털대학교 입학지원센터에서 딱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제가 너무 바쁘거든요. 생업에 바쁩니다. 실시간 강의가 아니에요, 이거. 이미 녹화된 선제작 하기 때문에 예, 한 달 내로 들으시면 돼요. 한 달 내로. 그래서 2주 내내 들으시면 100% 출석. 한 달 내로 들으시면 50%인데 빠뜨리지만 마세요. 펑크가 한 달 동안 4주 지나면 자동 F학점 나오니까 그냥 바쁘실 때는 2배속으로 들으시고 또 틀어놓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가 없어요. 우리는 저 중간고사가 없습니다. 시간 없어. 기말고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말고사도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에요. 기말고사는 3일간 오픈북. 오픈북입니다. 시험 보러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집에서 핸드폰, 테스크 다 하십니다. PC와 휴대폰으로 시험까지. 자, 3학년 편입하시고요. 또 복수 전공도 가능하시고요. 조기 졸업도 가능하십니다. 1학기 반 만에, 1년 반 만에. 예, 하시면 되고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듯이 뭐니 뭐니 해도 최초 4년제 탐정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서울 디지털대학교 탐정학과입니다. 지금 바로 탐정학과에 도전하십시오.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 미래를 위한 투자, 경제적 부담 없는 시작. 미래 탐정의 꿈, SDU, 서울 디지털 유니버시티에서 실현시키세요. 지금 바로 탐정학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K묵 강좌도 있어요. 네, 전문 탐정사 강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요거 하는 것도 K묵입니다. 교수님, 도토리묵, 메밀묵은 들어봤는데 K묵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코리안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र्स입니다. 한국형 한국형 온라인 공개 강좌입니다. 그래서 K문구 네이버 창에 치시고 거기에 웹사이트 여기 있어요. 여기 치시고 탐정 치면 네, 여러분께 또 14주차 강의 학교 다니기는 좀 부담스럽고 탐정은 관심 있고 하시는 분들 K목 전문 탐정사 강좌가 그것도 공짜로 개설돼 있고 여러분 수료하시면 수료증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어요. 야, 나 K목에서 탐정학 전문 탐정 과정 수료증이야. 이게 내가 탐정을 좀 안다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전문성으로 발전시키시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탐정입니다. 긴 여정 2시간 동안 강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탐정의 역사, 법적 토대, 조사 기법, 윤리적 책임, 그리고 공력 실현의 방법을 해보셨고요. 여러분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시민으로서 정의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요. 우리 공익탐정 여러분이 함께 비추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관심과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전문가의 길, 여러분의 성공적인 아름다운 인생을 응원합니다. 탐정의 길에서 만나뵙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좋은 인연으로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